네네. 그 인천에 있는 그 연수구 선악동에 그 정강 아파트 있어요. 네. 네, 그냥 그 32평을 2020년 4월 15일 날 취득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팔아야 될까, 좀 그냥 그대로 가져갈까, 그걸 좀 고민이 돼가지고 네. 상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정광 아파트 32평형 말씀 주셨는데 약 2년 네. 조금 넘게 보유하고 계세요. 여기 거주도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 전세 살고 있습니다. 전세 살고 이거는 또 임대를 주셨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 정광 아파트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현재 시장 상황을 몇 가지를 좀 짚어볼게요. 네. 첫째, 네. 가장 큰 시장 상황은 이 아파트 시장이 분명한 거는 작년이 고점이었고 지금은 작년보다 높은 게 아니라 얼마가 조정이 되었던 조정 구간에 있는 거예요. 네. 맞죠? 어디든지.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 중이다. 아직 이제 뭐 본격적인 것도 시작도 안 한 것 같다. 세종시 같은 데는 지금 한 25%에서 많게는 30% 가까이까지 조정된 데도 있어요. 네. 그래도 그게 조정이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아파트가 조정 중이다. 두 번째는 자, 이건 전체적인 아파트 시장이죠. 그죠? 네. 전체적인 시장이고 이런 조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향후 최소 4, 5년은 더 진행될 거라고 봐요. 아, 4, 5년은 더. 예. 최소. 최소. 그것도. 예. 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지금 갖고 계시는 이 정광 아파트 네. 이 아파트 자체로 보면은 인천이라는 지역이 이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데 인천 지역에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고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지역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건 송도겠죠? 송도가,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송도 여기가 신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구도심 인천하고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완전히 달라요. 네. 어떤 생활 패턴 문화도 많이 다를 거예요. 네. 이게. 그런데 지금 있는 얘는 네. 송도와 인접해 있지 송도처럼 이 인천의 핵심적인 지역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네. 송도는 인천의 신도시로서 지역 중심인 지역인데 이 지역 중심인 송도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줄줄이 낙엽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나머지는 볼 것도 없겠죠. 예. 줄줄이 낙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지방에 가면은 아파트들이 뭐 1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는 떨어지다고 해봐야 1억짜리가 5천만 원 가고 그러질 않아요. 예. 1억짜리는 많이 떨어져 봐야 1,000만 원이에요. 네, 그러지 마. 10억짜리가 1억, 2억 떨어질 때 1억짜리 1,000, 2,000밖에 안 떨어져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정광 아파트는 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얘는 이제 재건축이라는 호재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예, 예. 예. 뭐 저층이고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했었을 때 기본적인 어떤 뭐 사업성은 존재해요. 네. 하지만 이제 시작이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얘가 언제까지 잘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이 진행될 때도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지고 좋아지면은 이 사업도 진행이 빨라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지분가들이 막 올라가요. 네. 그러나 아파트 시장 자체가 주저앉으면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조차에 있는 지분 가격도 떨어져요. 예. 똑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예, 예. 그러면은 자, 정광이라는 데는 원래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이게 이 지역 자체에 있는 아파트들이 높게 5억, 6억, 7억 형성되는 데가 아니거든요. 네, 다. 네, 그러니까요. 아주 낮게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니 기타 등등으로 풀린 돈에 의해서 최근 1, 2년 사이에 반등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했다가 다시 주저앉는데 문제는
살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살 사람이 없어서요. 예. 네,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팔 사람도 이거 재건축이라는 호재가 있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많이 낮춰서 팔 필요 있어? 하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파트들은 네네. 통상적으로 다른 아파트보다 거래가 안 되면서 쉽게 잘 안 떨어져요. 아, 잘 안 떨어져요. 예. 거래도 안 되지만 떨어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고 다른 데 다 쏟아지면 그때 떨어져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눈에 보일 정도로 떨어지는 시점은 앞으로 얘는 2, 3년 뒤에예요. 아, 2, 3년 뒤에는요. 예, 눈에 보일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시기만 좀 다른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 시기만 다른 것이지. 그리고 재건축 연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 상황 자체가 재건축하기가 힘들게끔 만들어져 가요. 전체 시장이.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큼 빨리빨리 진행이 잘 안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 아파트 하나밖에 안 갖고 계세요? 아니, 강주에도 한 채 더 있습니다. 그것도 개발이 하나 있거든요. 어디요? 광교? 강주요. 전라도 광주. 전라도 강주예요. 광주에도 하나 있군요. 네네. 제 생각에는 광주 거는 언제부터 갖고 계셨을까요? 2018년도에 취득했습니다. 그럼 18년 그것도 뒤에. 지방의 흐름 따라 올랐을 텐데, 많이 올랐죠. 예, 네. 오름만큼 지방은 서울보다도 오히려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서는 뭐 오르는 시기는 좋았지만, 역시 우리 시청자분도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 18년도에 샀으면은 20년도나 21년도는 팔았었어야 되지 않나. 욕심 최소한도로. 때문에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갖고 가면. 2개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때는 2배로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세미나를 해보는 말이에요. 이래요.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왜 파냐라는 거야. 주로 남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팔까? 그러면 남편이, 야, 올라가고 있는데 그 나도 왜 팔아? 이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올라간다고 해야 사지. 이제 더 이상 안 오른다 하면 살까요? 안 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시간은, 파는 매도 타이밍은 올라간다고 할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올라갈 때요. 아. 사람 언덕으로 가면은 등산을 하다 보면은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에 내려올 일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한 8분 능선, 사람 몸으로 따지면 한 목이나 어깨쯤 되면 아직 더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네. 그때가 파는 시기예요. 아, 그때가 파는 시기. 예, 가격을 마진을 최대한 만들기 위해서는 사는 것도 살 수 있어야 되고 파는 것도 팔 수 있어야 되는 그 범주가 사람 몸으로 따지면 목 정도 수준이에요. 네. 목에서 머리로 가는 그 수준에서 팔리는 사람들은 그거는 운이 좋아서 팔리는 거고요. 그래서 매도 매수 타이밍은 항상 이 어깨나 목 정도는 매도 타이밍이고 저 발바닥까지 가면 안 돼요. 네. 무릎이나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도 아직 더 떨어진다 할 때 그때는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 아파트에 대한 큰 기대는 갖지 말아라. 만약에 이거를 갖고 가게 되면 아주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다. 근데 그 장기적으로 봐서 이 지역에 있는 이 아파트가 정말 큰 어떤 메리트를 줄까? 신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메리트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네. 저는 뭐 자산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네.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